네,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1.5%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서 그 유산남 님이 샘 올트먼이 AI 이거 거품이다. 과열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드려도 될까요? 자기가 네. 뭘 안다고. 비상장 회사의 회장인지 CEO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챗GPT를 개발한 장본인이긴 하죠. 챗GPT 인공지능이라는 게 샘 올트먼 때문에 하나 형성됐나요? 비상장에 아직도 투자를 받아야 되는 대표입니다. 경쟁사들한테 뺏기기 싫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기자들하고 사석에서 환담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 말미에 또 뭐라고 분명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래도 계속 투자할 거다. 그랬단 말이죠. 네. 네, 일단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 오늘도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익히 뭐 8, 9월 달에 조정 올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작하기 앞서니까 최근 2년까지만 보자는 거죠. 2022년, 23년, 24년, 22년은 인플레이션 파이트 때 뭐 난리가 났었던 때였으니까 그 지난 2년 동안만 보자면 네. 늘 봄과 가을 정도에 한 번씩 한 2회차에 걸쳐서 매년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크게는 8%, 많을 땐 15%씩 떨어졌다 다 회복하고 네. 주식시장에는 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어요. 네, 주식시장의 계절성 요인에 어찌 보면 이 샘 올트먼의 발언이 약간 우연 아닌 우연으로 겹쳤나. 그리고 네. 9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전에 이제 휴가 시즌 앞서서 자산 배분도 할 것이고 로시아샤나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년이 10월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늘 8, 9월 달에 이게 조정이라는 게 항상 겹칩니다. 저는 그 정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펀더멘털 전체 그림이 어떤지를 봐야죠. 그랬을 때 정말 그건 이제 깊이 가는 거니까 하락이라는 것도. 근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네. 오늘 그거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떨지 오늘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주제는요. S&P 관세는 미국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향 점검인데요. 관세 영향부터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초 이후에 지금 5, 6, 7월 달만 해도 매월 관세 수입이 250억 달러부터 한 300억 달러씩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네. 이 추세로 가면 2025년도 한 해 3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2달 전에 그 오빠 법안, OBBA 법안에서 이 걷어들이는 돈 대비 쓸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3조 3천억 달러 정도의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 고갈이 될 거다. 그러면 3조 3천억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네. 올해 한 해 3천억 달러니까 매년 3천억 달러씩만 상수적으로 곱하기 10 해보자고요. 3조 달러 되죠?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재정 문제에 이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7월 CPI나 PPI 이런 물가 지표들 보면요. 사실 관세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나름 좋아할 만한 데이터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섞여 있긴 했죠. 약간은 섞여 있긴 네. 했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쪽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음 달에 반영이 될 거다. 관세 영향이 지제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정작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이번 달에 발표됐던 CPI, PPI 수입 물가 역시까지 관세 영향이 일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시장의 강도를 꺾일 만한 정도의 세기는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올 8, 9월 달 정도가 관세 영향이 있으면서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통 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조정이 소폭 올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지금 보시는 뭐 골드만삭스의 관세 분담률이라든가 뉴욕 페드에서 지난 6월 달에 설문조사한 거라든가 내용이 뭐냐면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을 재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상반기에 그 관세 때문에 사재기를 많이 수입을 미리 해놨던 게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네. 그래서 5월부터 6월, 뭐 5월이 이제 영업일수로 반 정도 되니까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수입업자, 생산업자, 소비업자, 그러니까 소비자까지 이렇게 보면 국내 그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절차대로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수입을 해서 그 물품을 생산자한테 전달하고 생산자가 완제품이건 뭐건 만들어서 매대에 진열하고 이 과정이 공급망인데
이 짧은 과정이 짧게 보면 한 3개월,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실제 소비자한테까지 전가되는 게. 네. 그러면 6월부터 우리가 보자면 말이죠. 6, 7, 8. 그러면 8월권 물가를 발표하는 9월 수치, 9월 발표하는 10월 수치, 요때가 8, 9, 10월 달 정도가 물가의 이제 본격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뭐 좀 재밌는 표현으로 롱돌이라고 표현을 어떤 프로에서는 해주시는데 네. 저도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관세가 지금 2.5에서 18.6%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쵸, 정확한 그쵸. 수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자그마치 8배가 상승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경제 펀더멘털 투영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 먼저 드리면 네. 이 IB 보고서들을 미루어 볼 때 수입업자가 한 20% 정도,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20% 정도 관세 100이 부과됐다고 한다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한 20, 30%, 나머지 한 60% 정도를 소비자가 분담할 거라고 분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 기관에서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입업자 수출업 빼고 적어도 소비자가 관세 100에 60%에서 70% 정도를 분담한다고 하면 이건 결국은 물가로 투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제 논리가 다 그쵸. 어그러져 버리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2, 3주 전부터 조정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종목별로 그 어떤 지수의 낙폭이 뭐 클지 적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시장 대비해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뭐 적게 빠진 것도 오히려 오른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장인데 그런 식의 장이 좀 있을 거고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그러면 펀더멘털이 정말 훼손이 될 거냐? 훼손이 된다고 하면 다 빼고 쉬어야죠. 펀더멘털 훼손이 죄송합니다. 없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건 네. 뭐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되는 그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관세 영향이 어쨌든 투영될 거라고 보시는데 네. 그래도 관세가 일시적으로 반영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던데 지나가는 약간 그런 영향일까요? 굉장히 좋은 멘트 해주셨고 네. 저는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그 관세의 영향, 물가 영향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차트를 꼭 좀 띄워주시는데 제가 고민하고 보고서를 계속 분석하고 해보니까 물가의 완화 요인이 몇 가지가 있고요. 물가의 상승 요인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관세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화 요인을 좀 보니까 지금 18.6%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지난주부터 나오는 보고서에 각종 뭐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이 펴낸 보고서를 보니까 그 추산되는 실질 실효 환율 18.6%보다는 실제 적용되는 관세가 좀 낮을 거다. 왜냐하면 중국 수입이 한 2, 3년 전만 해도 미국의 수입 중에 중국 수입이 25%에 육박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13.5%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추세는 계속 될 거예요. 중국 수입 감소하고 있고 생산 지역을 계속 이동해서 리루트 한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관세 맞는 수준이 높으니까 싼 국가로 이동을 해서 수출을 하면 좀 낮아질 거고 또 미국 내 생산 많이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한 달 전인가요? 삼성전자가 뭐 테슬라 수주 받고 애플 수주 받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미국에 생산해서 납품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실질 실효 환율은 한 10% 초반이 될 거다라는 효과가 하나 있을 것이고 오빠 법안에서 분명히 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그 상각 처리를 일시에 다 해주면서 100% 다 비용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지난주인가요? 그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AT&T 대표적인 통신회사죠. AT&T CEO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오빠 법안의 감세, 상각 처리, 비용 처리 해주는 것 덕분에 향후에 한 3에서 5년 동안 수조 원, 수조 달러 정도의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버퍼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따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 4분기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향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한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5개 생산했던 걸 앞으로 5, 6, 7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하나를 생산했을 때 두 사람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한 사람만 있으면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기본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 물가 압력을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주는 버퍼 효과를 크게 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든 침체 수준은 아니지만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수요가 조금씩 슬로우 다운하고 있잖아요.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3가지 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프로핏 레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 수요가 조금씩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진작을 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압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긴데 중요하니까 좀 아직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한 2달 전에 일본의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올해 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가격을 30% 인하시켰습니다. 왜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높진 않을 거고 일기 때를 비춰보면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짚어주신 완화 요인들이 어느 정도 이 인플레 압박을 주는 압력 요인들을 좀 상쇄시켜주고 그렇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오빠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OBBA라고 하죠. 그렇죠. OBBA. 저도 들으면서 계속 웃겼는데요. 이 오빠 법안 말씀해주신 게 하반기에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지금 증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와, 이제 조정 시작인가? 9월에 대폭락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미리 대비를 해봐야 할 텐데 하반기에 올라줄 거면 지금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냥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될까요? 저는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말씀 외람되는데 저 지난 2년 동안 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는 베타를 굉장히 높이면서 시장에 네. 참여를 크게 했거든요. 그때 방송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네. 그때 경기 침체론 극대화됐을 때 비슷한 말씀을 계속 그때부터 드렸어요. 이거 경기 꺾이는 거 아니고 침체 아니다. 그때 욕 많이 먹었죠. 지금은 제 말이 맞다고 좀 죄송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겠고 이번에도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사실 또 지난 방송 나오셔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침체 요인들도 함께 짚어주셨잖아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 법안, OBBA 법안의 효과도 있겠지만 또 하반기 증시에 약간 좀 호재가 돼줄 만한 내용들이 또 뭐가 이 굵직굵직한 있을까요? 몇 개가 있고요. 네.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왜 경제 펀더멘털의 훼손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가 탄탄하면 네.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노동시장과 소비만 일단 보겠습니다. 소비 지난번에 소매 판매 8월 15일 날 발표됐는데 조금 꺾이는 거로 나오긴 했지만 월간으로 0.5%씩 상승을 했어요. 이 정도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전달 0.9% 이게 많이 높았던 것이죠. 연초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래서 나쁜 상황 아니라는 말씀이고 품목별로도 보면 넌스토어 같은 경우가 온라인 구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보통의 그 가정주부님들이나 다 온라인 구매 하잖아요. 네. 온라인 구매가 월간으로 0.8% 상승했어요. 이 정도면 기본적인 소비세가 꺾였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레스토랑 같은 거 식당 외식 물가 지수가 외식 품목이 마이너스 0.4예요. 이거 갖고 확대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 좋으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과소비 또는 럭셔리한 소비를 일단 줄이게 마련이잖아요. 그게 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보시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 오늘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저는 당초에 우려를 좀 했었어요. 관세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수가 지지난주 22만 7천 건에서 22만 5천 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아까 강조됐던 분기 노동 생산성이 대폭 향상을 하고 있고 덕분에 노동 비용은 또 하락하고 있어요. 물가의 하락 압력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그렇게 훼손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대표님 저희가 또 들을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펀더멘털 탄탄하다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